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전 투입에 임박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나토와의 대응 논의에 나섰습니다. 오늘 정부 대표단이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을 최전선으로 수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교전 중인 격전 지역으로 꼽히는 쿠르스크에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도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군과 외교,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고 유럽연합 정치안보위원회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과 우크라이나 군 지원 문제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의 정보 대북요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파견해 북한군의 전력을 분석하고 전술 등을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갖고 북한 파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1일 미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양국의 대책을 의논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수장이 현지 시간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21년 5차 회의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협력과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심화하는 러북 군사 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현지 시간 30일 펜타곤에서 오스틴 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두 장관은 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세 번째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는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2차 전지 주력 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29조 6천억 원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경기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금융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 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2차 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6조 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고물가 고금리 완화, 실질 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어려움이 여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